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우긴 할 건데요. 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포함 관계를 좀 먼저 배울게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함수는 이거 왜 배워요? 좀 이따 되면 알아요. 대응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게 특별한 형태가 함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좀 이따가 되면 이게 대응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배울 건데 지금부터 포함 관계를 잘 봐주세요. 오케이? 대응이라는 건 그냥 어떤 집합 X에 있는 놈과 집합 Y에 있는 놈 두 집합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에 A, B, C가 있고 여기에 P, Q가 있고 R이 있고 S가 있고 사실 상관도 없어요. 그냥 얘가 이쪽으로 가도 그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가면 되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명을 가도 돼요. 그냥 두 집합의 오케이? 연결 관계를 그냥 보여주는 게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결 관계만 보여주면 돼요. 여기 돼 있어도 되고요. 안 돼 있어도 되고요. 오케이? 여기서 가도 되고요. 안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에서 가도 돼요. 오케이?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말 이해했습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집합 사이에서의 그냥 뭐야? 관계를 나타내는 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대응이에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형태로 누가 있다예요?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두 집합 사이에 관계긴 한데요. 조금 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진짜 되게 쉽게 와닿을 겁니다. 1부 1처제. 오케이?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 해요. 됐습니까? 하나를 꼭 가야만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근데 잠깐만요. 프린트 가져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둘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규칙이에요. 이런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있으면 이게 있으면 무조건 뭐다? 있으면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규칙이 이래요. 알겠죠?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봐봐요. 함수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많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뭐가 있겠어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두 개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원인과 무수히 많은 결과에 대해서 찾아낼 건데 사실 컴퓨터는요.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7 나오고 3이 들어가면 9가 나오고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컴퓨터가 잘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인간은요. 이렇게 못 받아들이죠. 몇 개 안 되면 상관없지만 이게 1000개, 10,000개, 1,000,000 개라는 경우는 절대로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함수라는 건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도 인간이 보기 쉽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함수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되게 많아요. 원인이 뭔지 모른다고요. 예를 들자면 심해에 있는 오징어가 15m예요. 말이 안 되죠. 왜요? 얘는 영양분도 많이 안 먹어. 영양분이 많은지도 모르고 햇볕을 잘 받는지도 모르고 물이 추운지도 모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 오케이? 대응이라는 것도 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인간이 자연현상, 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고 함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꼭 룰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여기가 다 지금 원인인 거예요. 맞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두 개의 원인에서 한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많이 먹으면 살찌죠. 그쵸? 안 움직이면 어때요? 살찌죠. 같은 결과로 갈 수 있어요. 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왜 만들어졌는지만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봐요. 함수는요, 원래 인간이 인간 좋으려고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함수에다가 이것만 써놓으시면 끝이죠? 됐습니다. 됐습니까? 저 말이면 끝이에요. 한거야. 유연서. 되었습니까? 오케이. 지금 쌤이 말한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함수는 끝. 오케이. 나중에 뭐 다양하겠지만 지나가는 게 다양하겠지만 그 대학에 가보면 교양 과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교양을 쌓기 위한 수업인데 꼭 수학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학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학에 대한 역사를 막 배우는데요. 왜 배우는지를 정말 잘 알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학사 이야기를 듣고 뭐 하면 돼요? 학교 때려치고 반수하면 되죠. 왜냐면 해보면 알 것 같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 쌤이 말하는 것 중에 못 알아듣겠는 거 있어요? 없죠? 자, 함수라는 거 인간이 오케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무수히 많은 걸 오케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응과는 다르게 대응은 뭐예요? 두 집합의 그냥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오케이? 함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는 그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봐보죠. 잘 보세요. 솔직히요. 대학을 가면 선형대수라는 걸 배웁니다. 이 대학교 가서 배운 거예요, 쌤이.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선형대수가 뭐냐면 곡선이죠, 곡선. 맞아요? 곡선이죠, 곡선. 됐나요? 이 곡선이요, 사실은요, 무수히 많은 목이에요. 직선들의 합이에요. 여튼요, 오케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너네가 1차 함수 개무시하잖아. 뭐야, 1차 함수 모르면 멍청이 아니야? 라고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쵸? 근데요, 1차 함수 잘하면 2차, 3차, 4차 다 끝나요. 안 와봤겠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요, 대표적인 1차 함수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잘 봐요.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1차 함수가 아니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들어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 아니고요. 그래프이고요. 그러면 쌤, 1차 함수는 뭔데요?를 구분하죠, 이제.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해요. 알겠어요?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 즉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를 구분해야만 해요. 알겠나요? 자, 보죠. 일단 그래프 입장에서 좀 볼게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놈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죠.
잘 들어봐요. 보통 이 X축을 원인으로 봐요. 오케이? 이게 바로 트리거죠. 얘가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늘 여기다 찍어주는 거잖아요. 말 이해합니까? 그쵸? 근데 함수의 그래프는 한두 개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요. 근데 꼭 원인과 결과로만 쓰지 않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의 양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내가 정확히 나누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볼게요. 보통 이 가로축을 원인, 오케이? 트리거, 뭘 넣었을 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 도화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x와 y라고 보통 함수, 1차 함수를 표현을 해요. 오케이? 차이점을 말해가면서 할 건데요, 잘 들어봐 보세요. 이 1차 함수, 여기서는 포커스가 함수고요, 1차를 하는 이유는 그리기 쉽고 알아보기 쉬워서인 것 뿐이에요. 자, 봐봅시다. 1, 2, 3까지만 넣어보죠. 내 마음대로 얘를 5, 8, 11로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봤다고 칠게요. 맞습니까? 얘는요, 함수가 어떤 놈을 말하냐면, 오케이? 여기가 들어간 값이죠. 시작되는 값 원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가 진짜 중요하죠. 그쵸?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는 없죠. 얘를요, 얘만 신경 써준다는 겁니다. 정의, 역이라는 건요, 우리가 영명제의 그 역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요, 원소의 의미예요. 정의된 원소들 모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해요? 그럼 자, 봅시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죠. 얼마를 알아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맞아요?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에 대한 건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14라고요. 오케이? 나타날 수 있는 값이 4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값이 4개라고. 그러면 함수는요, 방금 전에 누구와는 달라요? 대응과는 달라요. 대응은요, 또 함수의 관계에서 연결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함수는요, 무조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1, 2, 3은요, 지금 다 어때요? 관계가 연결이 돼 있죠. 14는요, 연결 안 돼 있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합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된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4를 썼는데 연결을 안 해놓으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원인의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관계가 없을 수 없다. 무조건 연결이 돼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됐어요? 정의역에 있는 놈들은 몽땅 다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역이라는 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말하는 거고요. 맞아? 실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친구들은요, 공역 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14는요, 그냥 공역이죠. 얘는 뭐예요? 화살표, 즉 관계를 못 맺은 것 뿐이에요. 결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긴 한데 아직 원인이 없어서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걸 거예요. 잘 봐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1이 5로 가고요, 2가 5로 가고요, 3이 11로 간다고 칩시다. 이럴 때 치역은 얼마가 돼요? 치역은 어떻게 돼요? 5하고 11이 됩니다. 정역은 그대로 두고요. 1, 2, 3입니다.
공역도 그대로 누구예요? 5, 8, 11, 14예요. 못 알아듣겠는 분 있나요? 됐어요? 자, 잘 봐봐요. 실제로 얘가 함수라는 겁니다. 뭐냐면 잘 봐봐. 잘 봐봐. 1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 값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1인 거예요. 1이 들어간 결과값. 여기서 펑션은요, 기능, 함수,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1이 들어간 결과값 얼마예요? 그게 하필 5일 뿐인 거예요. 오케이? 함수는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함수 끝. 잘 봐봐요. 2를 넣으면 지금 여기서 변형된 거 말고요. 원래 걸로 해볼게요. 2가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그쵸? 2가 들어가는 함수값, 결과값이라는 의미에서 함수값이라고 불러줍니다. 425까지 써줄게요. 쌤 때는 425 탈락이었는데 너네 바뀌었더라 맞춤법. 그쵸? 20 몇 년 전이에요. 쌤이 고등학교 때니까 17살, 18살 때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이에요. 그때 425 탈락이었어요. 얘 얼마예요? 8입니다. 이해합니까? F2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2가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걸 그냥 함수라는 표현에 의해서 함수값. 이 F는요, 펑션에 F를 끌어다 쓴 것 뿐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함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그냥 알파벳을 붙여주면 돼요. G라고 써도 되고요. H라고 써도 됩니다. 대신에 꼭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아 이게 함수값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말 이해했죠? 자, 잘 봐봐요.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함수는요, 들어간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만 표시한 것 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인간이 봐야 되죠. 맞아? 인간이 봐야 되잖아요. 자, 가로축은 보통 뭐를 하기로 했어요? x를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럼 x를 쓰면 그 x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겠죠? 그게 fx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어디다가 배치하겠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y라고 하는 거에 이 fx가 어디 축을 뜻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냐면 y를 뜻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보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모든 문제집을 풀 때 함수, 그래프 개무시하고 풀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뭐라고 그냥 부르고 그냥 넘겼었어요. 1차 함수 끝. 그쵸? 틀렸어요. 오케이? 1차 함수이려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값,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값이 얘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y라는 걸 이제 만나는 순간 얘가 뭐다예요? 그래프다예요. 그래프다. y가 생기면 이게 그래프다. 인간이 새로 축을 뭘로 보겠다? y로 보겠다. 즉 결과값으로 보겠다 라고 정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막 과학 시간에 문제 풀다가 보면 얘들아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뭐고를 잘 봐야 돼 라고 하지 않나요?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인지 시간에 대한 위치인지 시간에 대한 속도인지. 그렇죠? 아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인간에 맞춰서 그리는 건데 그 결과값이 어떻게 y에 표현되는 건지 나중에 되면 이거는 고3에서도 선택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3차 공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축에 대한 명령을 안 하면 절대 못 알아보겠죠. 아닌가요? X축이 어디고 Y축이 어디고 뭐고 Z축이 뭔지 모르면 절대 못 알아보죠. 그렇죠? 축에 대한 명령을 꼭 해줘야 돼요. 왜? 그래프로 보려면 축에 대한 이름이, 축에 대한 값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차이는 y가 있다 없다의 차이고요. 함수는요, 들어간 값에 대한 그 결과값만 중요한 거고요.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그걸 좌표 평면에 그려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 둘의 차이를 더 말해줘 볼게요. 예를 들면 정의역이 1, 2, 3 딱 3개 나오죠.
맞습니까? 사실은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절대로 이렇게 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적으로 띵띵띵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설명 더 이어가요.